물론 맞죠. 수학이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2028년부터 대입이 바뀌죠. 현재 중3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계는 지금 비상입니다. 지금 상황을 굵직굵직한 큰 흐름만 보면 일단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해집니다. 쌓이는 공부, 사고력. 문과, 이과 상관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 모두 같은 시험지로 수능을 보게 된다는 건데요. 그 안에서 변별력을 갈라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상 교과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하면 완전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질적인 완성도를 정교하게 높이는 문제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오랜 시간 쌓아온 실력을 제대로 확인하려는 문제들이 출제될 겁니다. 오늘은 특히 수학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고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많이 힘들긴 할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과정 밖의 수준을 요구하는 킬러 문제는 배제되어야 하고 범위는 줄었는데 이 과정 안에서 문제를 내되 변별을 또 해야 되니까요. 수학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게 될 거예요. 사고력과 연산 실력이죠.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말로 해석이 됩니다. 킬러는 아니지만 개념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면 힘들다. 여기서 이제 이 제대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처럼 손도 못 대게 어려운 문제는 줄 겁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양치기로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유형별로 막 훈련하고 모범풀이를 잘 외워서 수학을 풀었던 그런 학생들도 힘들어질 겁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뭐 하나 쉽게 풀리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낯설고 생소한 문제들이 등장할 거고요. 현장에서 문제를 읽고 수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킬러 문제를 포기하고 차라리 쉬운 거 맞춰서 등급을 냈던 과거의 방식이 안 통하기 때문이죠. 네, 알아요.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사고력, 창의력, 수학 열심히 풀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의 세뇌 수준이긴 한데 드린 말씀 또 드릴게요. 세 가지만 제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첫 번째, 아이에게 맞는 진도. 두 번째, 아이에게 맞는 교재. 세 번째, 충분한 고민. 다 접고 일단 이 과정부터 초점을 맞춰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이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들은 아주 쉬운 교재로 해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 교재로도 버거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맞는 교재가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 수준의 기본도 어려운 아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교과서 수준의 기본 교재만 열심히 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수능에 초점을 맞추면요, 아직 기회도 시간도 맞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물론 기본이 충분히 되는 아이는 응용 심화 단계를 밟고 이마저도 훌륭하게 해내면 선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 교재를 하면서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죠. 이런 아이들은 먼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고민해보면서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아이를 잘 살펴보면 기본 교재로 학습을 하면서도 고민 자체를 힘들어하는 또 경우가 있어요. 생각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천천히 고민을 하라고 하면 더 힘들어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괜찮아, 천천히 해, 생각해봐, 너 할 수 있어,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 줄게,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사실 뭐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따뜻한 말이죠. 근데 어떤 아이한테는 이 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드럽게 한두 번 말하고 용기를 주는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계속 천천히 생각해서 스스로 풀라고 강요를 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아이에게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문제 푸는 방법을 그냥 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문제부터 같이 읽어주시고 이해시켜주시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풀면서 보여줬는데도 잘 못하면 반복해서 또 해주고요. 또 직접 해보게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히는 것은 그때 또 도와주면 됩니다. 교재도요, 더 늘리지 말고 일단 한 권이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합니다. 이런 과정이 익숙해지면 다음번에는 힌트를 주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도 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같은 교재를 반복을 해도 되고요.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를 더 풀리면서 조금씩 스스로 더더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목표는 물론 아이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작이 어려운 아이라면 스텝을 한 단계씩 더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기본 교재도 어려워하는 아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하면 됩니다. 1. 교과서 수준의 기본 교재 준비. 2. 한 권의 책으로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학습. 3. 문제를 풀 때 적극적으로 도움 주기. 풀이식을 알려주거나 힌트를 주거나 다 괜찮습니다. 4. 충분히 익숙해지면 같은 교재 반복 혹은 유사한 난이도 문제를 학습. 한 번에 오랜 시간 집중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짧게 끊어서 학습시키고 조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머릿속에 수학 공부가 생각보다 할만하다.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급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요. 시작은 굉장히 빠른데 마무리가 약한 학생들이 있고요. 별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은데 어느 단계까지 이해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지만 포기만 하지 않고 잘 쌓아주다 보면 뒷심을 발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심을 발휘하려면 앞에서 공들여서 쌓아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움츠러든 마음도 좀 풀리고요. 생각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게 되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찾고 또 훈련도 하는 겁니다. 이 기간 안에 이 아이들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탁 튀는 발전은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힘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과정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도해보면 시작이 굉장히 힘든 친구들 있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부분도 혼자서 읽지를 못합니다. 한 글자씩 읽어주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반복을 또 이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페이지 이해시키는데 다른 학생들의 2~3배가 아니라 10배 이상의 품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지도를 하는 사람이 너 대체 내가 말한 거 제대로 듣기는 했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아니 머리가 나쁘면 집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큰 거 말해? 집중만 하라고.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서 왜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 그게 더 나쁜 거야. 등등등 이런 류의 화를 내면 아이들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감정적으로 움츠러들게 되면 더욱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요. 또 이 과정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더 화가 나시겠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화내지 않고 오히려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해주고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해나가는 힘을 길러주면 95% 이상 반드시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더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95%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붙으면요. 이후에는 혼자 해나갈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고등도 이렇습니다. 초등, 중등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학년이 초등, 중등이에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요. 옳다고 생각하시는 기준 강요하시지도 마시고요. 아이의 상황을 먼저 좀 보시고 몇 단계를 앞서서 더 밟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느린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빨라진다는 거는 아마 한 달만 해보셔도 알게 되실 겁니다. 서서히 조금씩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고 확확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고 계속 답답하게 멈춰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아지고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현행, 기본 이 2가지만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생각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면 강요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만 먼저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이 아이에게 끔찍한 시간이 아니라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